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홍란입니다. 일본식 튀김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튀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튀김옷의 아삭아삭한 맛 때문에 참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양하게 튀겨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가르쳐드려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드실 거라고 믿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재료가 그 콩하고 해물을 섞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건 완두콩인데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 삶았습니다. 익은 거고요. 이건 또 찰옥수수예요. 찰옥수수도 익은 거예요. 날거가 아니고요. 날거 사용하시게 되면 익으면서 수분이 생기면서 뻥하고 또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튀기게 하시기 위해서 튀기실 수 있도록 익혔어요. 옥수수는 찰옥수수 사셔가지고요. 한번 물에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종이 타올로 겉부분을 닦아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냉동실에 모아놓으셨다가 밥하실 때도 넣으시고 이렇게 튀김도 해서 드시고 샐러드도 해서 드시면 그 특별한 맛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톡톡 터지는 그 질감이 캔으로 사서 쓰는 스위트콘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물 준비할게요. 해물은 새우는요. 껍질, 머리 다 다듬으시고요. 속에 내장도 다 잘라내신 다음에 요거를 또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점이듯이 해서 놓고 요렇게 한 5mm 폭 정도로 썰었어요. 그러니까 콩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관자가 있는데요. 아이고 새우 하나 빠졌네요. 관자 보시면요. 여기 부분 심줄이 있죠. 심줄이 있는 부분은 질기니까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그냥 먹을 때도 있는데 또 오늘처럼 부드러운 재료랑 튀길 때는 좀 입에 좀 거칠게 부딪히죠. 그럴 땐 잘라내시고요. 사실적에 다듬는 분 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하면 다 벗겨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쭉 떼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또 팁으로 보시는 코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는 반 잘라주시고요. 다시 요렇게 썰으신 다음에 다시 새우 크기나 완두콩 또는 옥수수 크기랑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오징어는요, 껍질도 좀 벗겨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야들야들하게 연한 어린 오징어 사용하시는 게 맛있습니다. 자, 같은 크기고요. 껍질 벗기셔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5m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서두르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자, 모아서 너무 탄력이 좋아서 아주 그냥 쫙쫙 붙네요. 싱싱하면 이렇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미리 썰어 놓았던 것 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이렇게 됐어요. 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는 튀김 되겠다라는 느낌 드시죠? 그래도 튀김옷이 맛있어야 됩니다. 자, 달걀, 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물은 아주 시원한 얼음물로 따라서 계량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얼음을 좀 넣어놨었습니다. 얼음은 필요 없고요. 다시 발라서 넣어주시고 또 달걀 하나 깨트려서 넣고 이렇게 해서요. 휙 저으시면서 절대로 많이 젓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슬렁슬렁. 밀가루는 꼭 박력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강력분이나 중력분 사용하시면 그 맛이 차이가 좀 나죠. 사각사각한 그런 일본 튀김 특유의 맛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막 저어줬어요. 약간 뭉글뭉글한 밀가루 덩어리도 보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이상 젓지 마시고요. 왜 튀김옷을 준비할 적에 얼음물에 하냐면요. 튀김이라는 거는 기름하고 재료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바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열평형 때문에 모든 재료라는 건 실내 온도랑 비슷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재료를 준비해서 실온에 내놓으면
따뜻하게 되죠. 기름 온도는 가장 튀기는데 적당한 시간이 야채 같은 경우에는 165도, 170도입니다. 실온에 20도면은 온도 차이가 150도 나겠죠. 근데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에다 반죽을 하게 되면은 온도 차이가 0도 정도 되기 때문에 170도 차이가 그대로 나니까 당연히 고소하고 아삭아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튀김의 비법 바로 온도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튀김하실 때 온도 차이 많이 나게 하시면 훨씬 맛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재료도 냉장고에 넣었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준비해 놓은 날가루를요, 여기다 이렇게 썰어 놓은 튀김 재료에다 넣으시고 이렇게 잘 코팅을 좀 시켜주세요. 튀김을 바삭하게 하시려면요, 재료하고 기름하고의 온도 차이가 많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튀김을 할 건데요. 튀김을 하실 적에 일본식 튀김은 유난히 좀 맛있죠. 맛있고 또 고소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기름에다가 참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참기름을 넣으면 물론 기름이 많이 타긴 하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드실 땐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참기름 좀 넣습니다. 넣고 이제 튀기도록 할게요. 기름 온도가 가열될 동안에 같이 찍어 드시는 그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소스에 합해져 있는 메밀간장, 레몬즙 모두 다 합하시고요. 또 세팅을 하실 적에 조금 좀 예쁘게 담아서 내신다면은 또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는 여기에 미리 제가 지금 다 합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사비를 좀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젓갈도 이렇게 아예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무는 강판에 갈았어요. 강판에 갈아서 그냥 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나쁜 맛이 나오죠. 무 냄새 같이 아주 매콤하면서도 비린 맛이 납니다. 요거를 이렇게 담아서요, 물에다가 생수를 거꾸로 이렇게 한 번만 부어주셔서 요게 얌전하게 고이는 것, 요거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무만 이렇게 담아서 식성껏 덜어서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파는 송송 썰어서 다시 준비를 따로 해 놓으시는데요. 요걸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간장 따라내시고요. 물도 좀 타셔서 아주 좀 너무 간이 세지 않게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해놨던 무 요만큼 덜어서 이쪽에 놔주시고, 또 와사비도 조금 가져가시고 실파 위에 송송 담아서 레몬 한 개 썰어서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튀김을 찍어 드실 소스가 준비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튀김하기 전에요, 또 하나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그 튀김을 담을 적에 종이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를 놓고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 바닥이 있는 그 테두리만큼만 가위로 잘라주시게 되면요, 여러 장의 종이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기름을 제거하시면서 튀김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자를게요. 이렇게 놓고 바닥에 놓고 튀김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이 가열된 것 같아요. 온도 체크해보고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튀기는 것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마음대로 튀기시지 마시고요. 시간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튀겨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재료가 제대로 맛있게 되게 되겠죠. 튀기실 경우에는요, 여기다 모든 재료 다 넣지 말고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 튀길 양만큼만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섞어서. 그래야지 튀김옷이 빨랑 식지 않겠죠? 번거롭긴 할 수는 있지만 튀김의 맛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시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온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중간에 한번 제일 먼저 넣었던 튀김 보시면서. 너무 오래 튀겨서 해물이 질겨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거 넣는 거에 너무 시간을 하시느라고 먼저 넣은 재료들이 맛없게 튀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튀겨졌습니다. 튀기는 시간은 아주 적게 걸리죠.